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영석 교수입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 스터디, 벌써 7장이죠. 7장 모델 가볍게 만들기 이렇게 동영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GPU를 쓰게 돼요. GPU.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 요즘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네.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가 굉장히 커야지 모델 학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챗GPT 만들어서 서비스 할 때 추론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5장에서는 모델 학습 단계에서 G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뭐 양자와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할 때에 비해서 이제 추론할 때, 네, 언어 추론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GPU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메모리 계산을 잘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실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장애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라든지 성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장에서는 이제 추론 과정, 그러니까 서빙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메모리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장에서 봤던 건데요. 우리 먼저 학습을 해야 되겠죠. 네, 학습. 네. 그래서 보면 학습 데이터, 지금 이제 예를 든 거는 라마2의 70 빌리언 모델. 네, 7억 개죠. 7억 개. 네. 자, 그럼 보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테라바이트 정도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5장에 나왔던 건데 보면 그래픽 카드가 몇 개가 필요하죠? 무려 6,000개가 필요합니다. 6,000개. 그리고 시간도 12일간, 거의 2주 가까이 학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이즈, 이 빌리언,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파라미터 개수잖아요. 웨이트하고 노드.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사이즈는, 사이즈는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GB의 모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학습한 결과, 그러니까 10TB가 140GB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축약이 되고 요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40GB의 모델, 그러니까 파라미터죠. 모델 파라미터를 또 그래픽 카드에 있는 메모리에 다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예시를 드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A100 모델이 있습니다. 네, A100. 네, A100은 메모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샀을 때는 40GB 바이트 메모리였는데 A100도 뒤에 나온 거는 80GB 모델이 있습니다. 뭐 근데 40기가든 80기가든 어찌됐든 간에 140GB 모델 파일이 여기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못, 못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라마 요즘 인기가 많지만 이 라마조차도 여러분들이 서빙을 하기에는 일단 메모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뭐 H100, 뭐 H80 이런 것들도 최대 메모리는 80GB예요. 80GB.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앞에는 70GB 모델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 라마2에는 어떤 모델이 있냐면 13 빌리언 모델이 있습니다. 13 빌리언 모델. 그러면 제가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곱하기 2. 네. 자, 그러면 이 모델 파라미터의 크기는
네, 지금 이제 16비트죠. 부동소집단 연산을 하는데 앞에 8비트, 8비트 이렇게 나눠서 하는 FP16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2바이트니까. 네. 그래서 26GB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A100에 40기가 네, GPU에 들어가죠. 26기가가.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보시면 대략 한 60%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65%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40기가 메모리가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더라도 모델 파라미터를 그냥 올리기만 해도 전체의 65%를 네,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빙을 할 때는, 네, 추론 과정에 서빙을 할 때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면, 요 KV 캐시입니다. 키밸류 캐시예요. 키밸류. 네. 그래서 요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2장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키밸류 그러면 그거라고 하시겠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근데 이 키밸류 캐시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일단 65%의 나머지, 그러니까 대략 30% 정도죠. 30% 조금 더, 뭐, 기타로는 한 1기가 정도 사용하게 되니까, 네. 이 KV 캐시가 크면 클수록 배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서빙을 하잖아요, 서빙. 그러면 누군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한 사람한테만 서빙을 한다. 한 사람 유저한테만 서빙한다 그러면 배치 크기는 1. 근데 동시에 두 사람한테 서빙을 한다 그러면 2겠죠. 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장비는 1억이 다 넘습니다. 네. 근데 1억이 넘는 장비, 뭐 그래픽카드가 2개면 기껏해야 뭐 4명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V 캐시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만 필요할 줄 알았더니 KV 캐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면 KV 캐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메모리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어, 어떤 이제 실제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치 크기를 또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도 사이즈를 줄이는 게 좋겠죠. 메모리에 올릴 때.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릴 때요. 그러니까 13빌리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13기가바이트만 필요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KV 캐시만큼의 사용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KV 캐시도 또 작게, 네, 배치당 얼마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줄이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게 7장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요한 가성비죠. 네, 비싼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서버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크게는 어떻게 보면 KV 캐시 주제로 해서 2개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거를 효율화 시켜야 되겠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네, 여기 2가지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1,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모델 파라미터 크기. 그러니까 실제 모델 파라미터도 크기도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26기가바이트의 모델이라도 메모리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거는 5장에서 다뤘던 방식과 동일한 양자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지식 증류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모델, 학생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7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10TB든, 네,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을 하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순서대로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검은 고양이가 밥을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올 단어, 그러니까 먹고죠. 자, 이거를 네,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가 밥을 그 다음에 나올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이죠, 토큰. 네, 토큰을, 그러니까 단어와 음절 그 사이, 단어와 음절 그 사이를 토큰이라고 해요. 네, 그걸 예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한 다음에 답을 검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까지가 이제 답변이 찍히겠죠? 채팅이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검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까지가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서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어느 모델에서 그 다음 단어 여기 물이죠. 물을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다시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쳐져 가지고 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느낌표까지. 그러니까 끝은 있어야 되니까. 끝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단어를 입력으로 해서 그 다음 단어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 추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문장이 끝없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4,000 단어, 4,000 토큰이죠. 4,000 토큰 정도. 네. 이거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어지니까 시퀀스, 4,000개 정도의 시퀀스까지만 답변을 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어때요? 입력이 길어지죠. 점점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이제 다시 봤을 때 첫 번째 답변 다음에 그 다음 답변 사이에 예를 들면 지연 시간이 1ms/s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입력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2ms/s죠. 다행인 거는 그 다음에 4승, 그러니까 4, 8, 16은 아니고 계속 그 지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어를. 그래서 여기 제가 4000ms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량이 물론 이제 그대로 증가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 처음에는 0.001초니까 두루룩 나가요. 근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4000ms는 4초예요. 네, 4초.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웨이트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는 우리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 네. 자, 토큰에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막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토큰이 문서로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막 이렇게 벡터도 만들고 막 위치 뭐니 인베딩 하면서 막 이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보면 이 하나의 쿼리마다 우리 쿼리라고 하죠. 이렇게 아까 밥을 먹고 그다음에 물을 여기 하나의 쿼리입니다. 이게 쿼리고 이 쿼리에 대해서 키 밸류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KV라고 합니다. 네. 자, 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먹고를 하는 단계에서 먹고까지가 이제 쿼리가 들어갔죠. 그러면 실제로는 키는 뭐가 포함이 돼요? 앞에 것까지 다 포함이잖아요. 검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까지의 키와 밸류를 계산해서 그 다음 단계,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네, 그 다음 단계. 네,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그 다음, 물을 하는 상태, 물을 계산할 때도, 앞에 거 검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를 또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검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하게 돼요? 검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은은 쿼리죠. 키죠, 키. 네, 그러니까 쿼리가 먹고고,
네, 쿼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검은은 몇 번을 하게 돼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네, 최대 4,000번까지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복 연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리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그래픽 KV의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어때요? 중복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먹고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밸류 값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키밸류를 다 가지고 해요. 네, 키밸류를 다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2장에 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장을 보시면요. 네,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네,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키가 있어요. 키. 중요한 것들이죠. 키가 있고 이 키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 주는데 이렇게 좀 길어요. 네. 하나가 아닙니다. 네. 그것도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꽤 많죠. 딱 보더라도 이 키 밸류 값을 네, 미리 다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결과를 내면서 사용자한테 답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여기 찾아가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요 과정이 이제 토큰 인미링이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2-14 그림과 2-13 그림이 있어요. 요 두 개가 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토큰 인미딩을 하죠. 네. 토큰 인미딩을 한 다음에 각 쿼리에 대해서 여기는 키를 구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관련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네, 값을 이용해서도 하고 여기서 가중합수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우리가 구한다 라는 거를 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쿼리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이런 값들을 계속 구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KV 캐시는 뭐냐?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관련도라고 있었잖아요.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지를 유추해내야 되니까 네. 요 관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토큰 인베딩을 키 밸류 쿼리 키 밸류로 변환 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동일한 입력 토큰 앞에 거는 네.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적정한 걸 찾아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계산 결과를 캐시에 저장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 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정확히 늘어나진 않죠. 뭐 이게 다 병렬 처리,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KV 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그림 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우리 40기가예요. 자, 이거는 라마2의 13빌리언 모델입니다. 13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26기가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기타로 한 1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KV 캐시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그러면 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키와 밸류가 있겠죠. 키도 저장해야 되고, 밸류도 저장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각각이 2바이트예요. 16비트니까 2바이트. 그 다음에 레이어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네.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키 하나 있고 밸류는 여러 개 있다. 이렇게만 보셨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레이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40개가 있습니다. 네, 40개. 그리고 우리 토큰 인베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요 차원만큼, 네, 차원인데, 차원이 512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배열처럼 표시된 게 5120개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고양이가 이렇게, 요걸 시퀀스라고 했잖아요. 시퀀스가 최대입니다. 최대 값은 네, 4096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요거 한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배치당 2.5GB. 네. 그러면 여기 KV 캐시에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몇 명까지 할 수 있냐면 약 5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2.5에다가 5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12.5죠? 네, 12.5. 네. 그럼 얼마 남지 않잖아요. 네, 26기가 벌써 사용했고 28.5기가, 29.5기가. 그러니까 지금 0.5기가 남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5명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배치하고 동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같은 개념이고요. 또 뒤에 가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누구한테는 시퀀스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면, 한 50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뒷부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스케줄링, 부분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몇 개까지 하느냐가 있는데, 메모리가 무한하다. 자, 여기서 GPU 구조와 배치 크기 결정 부분에서 뭘 다루냐면요. 일단, 메모리는 무한입니다. 메모리는 무한. 물론 나중에 되게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이닉스만 돈을 벌겠죠. 네. 우리 고대역폭 메모리 HBM. 네. 자,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고, 이 코어들이 있어요. 연산할 수 있는, 연산할 수 코어가 있는데, 이 일종의 코어죠. CPU라고 하는. 네, 일종의 CPU인 코어. 코어가 다이렉트로 여기 있는 메모리를 가져가서 연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CPU든 메모리든 L1 캐시라고 하는 네, SRAM. 네, SRAM의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두 데이터는 동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사실 그냥 SRAM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SRAM은 크지 않아요. HBM은 40기가겠지만 SRAM은 크지 않고요. 그래서 두 메모리죠. 두 메모리 간의 동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배치가 있어요. 배치가 지금은 예제가 4개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지금 굳이 사이즈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뒤에 다루기 때문에 앞에 나옵니다. 자,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4개, 3개, 여기 이제 끝이죠. 마지막 끝나는 거. 네, 끝나고, 여기 끝나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놀게 되겠고, 여기는 많이 놀고, 여기는 왕창 놀고 이렇게 되겠죠? 네, 순차적으로 하니까. 네. 자, 아무튼 요거 할 때마다 어때요? 요 SRAM, L1 캐시와 HBM 간의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 이동하고 계산하고, 데이터 이동하고 계산하고, 데이터 이동하고 계산해요. 그렇지만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델 파라미터죠. 모델 파라미터를 어쨌든 간에 나눠서 계속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크기만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연산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가 4개잖아요. 4개의 배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델이죠. 우리 모델 파라미터와 행렬 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요거를 지금은 예제가 4개지만 얘를 8개로 할 수도 있고 12개로 할 수도 있고 계속 늘려보는 거죠. 메모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배치 크기가 클수록 연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메모리에 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메모리는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한 수식인데, 자, 앞에 보시면은 우리 모델의 크기가 있잖아요. 네, 모델의 크기가 있고 배치가 클수록 네,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 곱하기 2번입니다. 곱하기 2. 네. 자, 그리고 여기 하드웨어 연산 속도가 필요해요. 하드웨어 연산 속도. 자, 하드웨어 연산 속도가 있고 그거와 그 다음에 모델 크기와 메모리 대역.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완벽하게 같은 지점. 네, 같은 지점. 네, 딱 결정하면 좋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 두 개 보면 P가 같잖아요. P 같기 때문에 둘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이 산수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배치 크기를 여기 이쪽으로 빼죠. 왼쪽으로. 네. 여기 뺍니다. 네. 그러면 요 2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모델 크기 넘어가서 둘이 사라져 버려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드웨어 연산 속도 를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메모리 대역폭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효과적인 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은 두 번 필요하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연산 속도가 빠르면 더 배치 크기가 커지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배치 크기는 최대 102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뭐, 그러니까,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기껏해야 5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20배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20대가 빨라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메모리도 잘 보세요. 메모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메모리가 적어지면? 적어지면 분모니까 당연히 배치 크기도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용하는 이 모델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KV 캐시를 줄이는 게 아무튼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 1이에요. 자, 일단 KV 캐시를 쓴다. 그렇지만 KV 캐시는 안타깝게도 배치당 2.5GB의 네, GPU 메모리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2장을 살펴보면요.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우리 어텐션 단계죠. 어텐션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문맥을 다, 맥락을 다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 과정에서 보통은 싱글 헤드를 씁니다. 싱글 헤드. 그리고 이 KV 캐시가 배치당 2.5기가라는 것도요, 사실은 헤드가 1개, 1대의 계산식이고요.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챗GPT 3.5부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3.5부터. 그다음 라마2도 성능이 좋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좀 과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보세요. 멀티헤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키 밸류, 쿼리 키 밸류가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헤드가 8개인 예시입니다. 8개. 네. 자, 그러면 배치당 2.5가 아니라 배치당 2.5 곱하기 8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습된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파일, 파라미터 모델 파일을 구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네. 헤드가 몇 개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사실 40기가에서는 안 돌아가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네. 안 돌아가요. 이 방식으로는. 네. 자,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놓냐면 C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키 밸류가 8개, 6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멀티 쿼리 어텐션을 쓰게 되면 그 말은 멀티 쿼리인데 보면 KV가 몇 개예요? 그냥 우리가 싱글하고 똑같죠. 싱글 헤드 어텐션과 똑같이 1개입니다. 자, 그런데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는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멀티헤드, 그러니까 6개인 어텐션에서 시간은 1.5배, 1.5, 예를 들면 기준 시간이 1.5가 걸리고 성능은 제일 좋죠. 성능이 제일 높아요. 자, 그런데 여기
멀티 쿼리, 그러니까 KV가 하나인 걸로 하게 되면 시간은 당연히 6분의 1밖에 안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능은 어때요? 성능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중간 네, 그룹 쿼리 어텐션은 이렇게 쿼리 두 개당 키밸류 한 쌍입니다. 하나를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럼 일단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절반으로. 네, 그런데 어때요? 당연히 시간은 어때요? 시간 당연히 적게 걸리겠죠. 네,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근데 성능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네, 멀티헤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죠. 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인데요. 얘가 기준인데, 자, 요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만큼 차이. 네, 요만큼 차이 없어요. 그 대신 멀티쿼리로 하게 되면 차이가 많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하게 되면요. 해결책은 뭐냐 하게 되면 추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룹 쿼리 어텐션을 사용하고 네, 추가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싱글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룹 쿼리하고 거의 똑같아지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네,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내가 2.5기가 사용하고 키밸류 하나만 쓰겠다. 그러니까 멀티 쿼리 어텐션을 여기 하나 있는 얘를 써도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 비율입니다. 밑에 있는 거.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0.05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5%가 되겠죠? 여기가 5%고 여기가 10%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0.1, 0.05 이거보다는 이게 낫는데 그래서 5%, 10% 정도니까 예를 들면 한 5% 정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5% 정도만 하더라도 돼 있고요.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10% 정도 하니까 어때요? 10% 정도 하니까 멀티헤드나 그룹컬이나 그러니까 쌍으로 두 개씩 쌍으로 하는 거나 성능 차이는 거의 같다까지 네,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모델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죠. 13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메모리 올렸을 때 네, 일단 파일 자체가 20GB니까 네, 이거를 이제 HBM에 올릴 때 그러니까 얘는 파일이에요, 파일. 이렇게 똑 떨어져 있고요. 네, 얘는 16비트입니다. 네, 16비트로 돼 있는 파일을 HBM에 올릴 때 양자하면 되잖아요. 올릴 때.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FP16 방식을 쓰는 거를 8비트나 4비트나 3비트 정수로 바꾸면 됩니다. 정수로.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진하게 해놨죠. 요즘 대세는 뭐냐? 4비트입니다. 네. 3비트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작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비트 정도까지 네.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양자화 아니 그러니까 그 학습하는 단계에서 양자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요 26기가가 아니라 더 작아지겠죠. 네.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학습한 다음 네, 학습한 다음 이제 메모리에 올리는 단계에서 양자화하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요. 비트앤바이트, GPTQ, 퀀텀이죠. Q가. 그 다음에 AW, 퀀텀. 네, 이렇게 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4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5장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자화하는 데 있어서 92% 정도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좋죠. 통계적으로 딱딱딱딱 잘랐을 때 네, 이에 4비트 구간으로 해서 딱 나눌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대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는 8비트 행렬연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4비트라도 계산되는
네, 결과는 달라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GPTQ라는 방식이 있어요. GPTQ. 네, 우리, 책 보면 예제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양자하기 전, 그러니까 16비트 부동 소점 데이터를 이제 4비트 정수로 바꾸는데, 요거를 한 번에 어떤 방식을 써서 하는 게 비치앤바이트 방식이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네, 하나씩 해가지고 둘 간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씩. 네. 자, 한 열식이죠. 우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행 단위의 정규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화도 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열이 있는데 네, 열 단위로 정교화도 하고 열 단위로 양자화도 하게 돼 있습니다. 행 단위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한 열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양자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최대한 적게 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엔요. 세 번째 방식이 가장 성능이 높은 방식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파라미터에다가 놓고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찾게 되냐면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겠죠.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활성화, 액티베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제 결정력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이 높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 자체가 활성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가 더 반응하는지 그걸 활성화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화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이 높은 파라미터는 그냥 둬요. 양자 안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보면 한 1% 정도만 남기면 된대요. 1% 정도. 그러니까 1%는 그냥 두고 나머지 99%만 양자화하면 어때요? 네. 일단 사이즈 자체는 99%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효과가 있죠. 상당한 효과가. 네. 뭐 반만 하더라도 반이면 어떻게 보면 16비트 4비트니까 25%잖아요. 압축률 75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이제 이거는 꽤 높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양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압축률은. 네. 1%만 두니까. 이 방법이 AW 퀀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요. 세 번째 방식은 이 모델 자체가 되게 작아져요. 네, 학습한 결과 모델이 작아지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기 3장에서 나오나요? 3장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지식 증류를 라는 어떤 방법이라고 지식 증류. 그러니까 우리 증류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물이 있으면 이렇게 필요한 거 뽑아내서 하는 거 농축하고 막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 모델이 있고 학생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직접 만드는 건 학생 모델이에요. 네, 직접 우리가 생성하는 학생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선생님 모델이 뭐냐면 커요. 네, 커야 됩니다. 상당히. 네, 그리고 성능이 매우 높은 네, 선생 모델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모델을 활용을 해요.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빌리언도 크니까. 13빌리언도 크잖아요? 그보다 작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고, 네. 성능은 다소 낮아요. 여기 다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작지만요. 많이 작아요. 많이 작지만 다소 낮은 학생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그림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제퍼 7B 모델이죠. 굉장히 작잖아요. 네, 이건 이제 2023년 작년 허깅 페이스가 만든 모델이고, 그 다음 또 파이 1.3 빌리언 모델이 있습니다. 1.3은 7.3 빌리언 모델 훨씬 더 작죠. 요거 마소가 만든 거. 이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곳에 사용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파인 튜닝 기억나세요? 네. 뒷단계 학습만 해서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사전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튜닝이지만 튠이라고만 쓸게요.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중요한 방식이 첫 번째 지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일 때 어떤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여기서 프롬프트가 돼요.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한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다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네, 사람이 직접 지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우리가 추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요. 네. 근데 그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계속 다르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을 때 응답 A가 응답보다 좋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들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 네, 강화학습. 네. 자,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챗GPT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를 해주는 방식이 지시 데이터셋이고, 그 다음에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답이 있을 때, 이 답이 더 좋다. 이 답이 더 좋다 해서 거기다 어떻게 계속 가중치를 더 주게끔 계속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챗GPT는 돈이 많잖아요. 투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지시 데이터 셋도 만들고 선호 데이터 셋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려면 돈 엄청 투자 받으셔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딱 이 레이블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와, 뭐 5,000개를 만드니 뭐 몇 개를 만드니 와 진짜 망했다. 그러니까 역시 네. 자, 그런데 역시 불가능은 없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여기 제포가 첫 번째 모델이잖아요. 제포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 단계에서 지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하냐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 가지고 지시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요. 파인 튜닝을 합니다. 또 뭐도 해요? 우리 강학습에 해당하는 선호 데이터셋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네. API 사용하면 되잖아요. 네. API 뭐 쿼리 하나 날려봤자 얼마 안 되니까 API 사용해가지고 네, 그걸 갖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챗GPT 이용했죠. 평가하거나 할 때. 그렇잖아요. 챗GPT가 정답이다. 챗GPT가 더 좋잖아요. 챗GPT는 능가하는 건 없으니까, 네. 챗GPT는 다 물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네. 훌륭한, 네. 챗GPT가 있으니까 지금 4.45까지 나왔으니까, 네. 챗GPT한테 요청을 해서 약간의 비용을 주고 지시 데이터셋과 선호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네.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델 크기 어때요? 되게 작죠? 네, 작으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네, 메모리에 올리고 그래서 모델이 작으면 어때요? 모델이 작으면 당연히 뭘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40인데 모델이 아까 65%였잖아요. 모델이 되게 작아요. 메모리에 요만큼만 사용합니다. 네, 메모리 요만큼만. 네, 파라미터 모델은 네, 요만큼 사용해요. 그럼 나머지 이게 결국은 이게 크면 클수록 배치 사이즈는 커지는 거죠. 배치가 크다는 건 동시에 네, 서비스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네, 우리 서비스할 때 효과적으로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46분이 됐네요. 네, 아무튼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